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2024년 미중관계 더 멀어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2024년도의 미중관계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미중관계라는 그런 이야기죠. 2023년 뜨거웠던 미중 간 갈등이 2024년도에도 계속될 것이고 그 심화 과정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이러한 신문에서 2024년 미중 관계가 현재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4년에는 미중 관계가 현재보다도 더 최악으로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2024년에 중국은 2023년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태가 허덕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그림자 경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것은 어쩌면 지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4 미중 관계 더 멀어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특별판을 내면서 미중 관계가 현재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국내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전문가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보수주의적이고 어쩌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러한 언론조차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미중 관계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을 그들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이야기, 대통령 선거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재정적자도 중국을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결국 뇌관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현재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특별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 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트럼프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내의 문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출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한 주 연방법에서 지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다 해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현안은 재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만 해먹을 줄 알았더니 재선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그러한 보수화된 분위기, 특히 중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라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디커플링, 리쇼링, 디리스킹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미국의 양분된 미국 정치도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큰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99.99%.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이든은 계속 재선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 쪽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세계 질서에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특히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에 지향하는 점이 다르지만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지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다시 이룩해야 된다라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미국을 더욱더 강력한 나라, 미국의 영향력은 세계에서 줄어들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은 둘 다 줄이려고 하고 있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할 때 중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 겨우 승리했었던,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하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봐주고 멋있게 할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대선 과정이 본격화되고 박빙의 순간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으로 더욱더 보일 경우 글로벌 외교 안보에 세계 경제는 요동칠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는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특히 미국에서 보수화된 지금 언론, 그리고 보수화된 투표의 민심,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중국 때리기는 아주 효과적으로 미국에서 그 투표권을 얻어냈는데 좋은 안주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제가 볼 때는 거의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결과가 되든 누구든지 미중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죠. 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러한 미국이 중국을 봐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4년을 준비해야 되는 다음 대통령을 배려하지 않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부에서는 중국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 동맹 중심의 연대와 협력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질서는 현재와는 다른 재편으로 유럽과는 좀 경쟁 관계, 그리고 동북아는 한국을 좀 더 배려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지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이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장악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유진영의 유대 강화 및 민주주의의 질서 회복을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2023년 글로벌 사우스의 위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서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과 또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러한 곳인데 또 한국과 일본을 또 지켜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을 통해서 밀고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최전선인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의 심각성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2024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들수록 군사자금과 군수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력이 약해질 것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탄약 재고라든지 아니면 무기 재고가 빠르게 감소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공급해주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 불똥의 위기가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원조 등 동맹국의 약속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에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원조 등 동맹국의 약속 약화를 보면 러시아의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미국 국내 정치에 매몰이 되면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중국 때리기는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2024년을 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한번 보면 2023년은 경기 둔화로 매우 힘들었고 2024년에도 더욱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성장률 둔화와 구조적 문제를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특별히 중국은 혼자 이 외국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FDI도 투자도 안 되죠. 펀드 투자 안 되죠. 지금 상하이 증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도 지금 묶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커야 되지만 또 부동산 문제도 다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펀딩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곳에 외국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 되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만 총통 선거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있는데 미국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중국이 경기 침체의 문제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 국내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국지전 등 무력 충돌의 야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더 큰 우려를 야기를 시키고 있고 국지전 형태로 아주 단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국 내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아니면 세계적인 펀딩 회사들 그리고 블록렉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투자를 더욱더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중 관계 심화의 우려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미중 관계는 세계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미중 관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의견이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내년 초부터 한 2월 달부터 전국 순회 연설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누가 1등이 돼서 제대로 맞붙기 시작한 6월 달부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잘 우리나라가 버티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내년에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커지고 한국은 지금 중국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